제가 오늘 이제 다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기 보조 직원들은 여기 위원님들 앞에 네. 연패를 먼저 좀 놔줘요. 네, 녹화하겠습니다. 원호소 위원 배출. 박진국 위원님. 지금 총선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종순 의원님.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님들 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위원님들 정보를 그 생년 월일이라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위원장님 선정에 조금 좀 도움 되신다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좀 회의를 좀 통해서 위원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교수님들이 네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분 중에서 원장과 대신에 안내하시는 거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위원님들 예, 네, 동의합니다. 지금 교수님들 중에 지석원 인덕대 교수님이 좀 71년생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수님들이 뒤에 이제 생년월일이라서 그래서 홍익대의 김경순 위원님이 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성과가 처음이라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있어요. 다 처음이시죠. 예. 그러면 그다음 교수님은 원호송 앉으셨네요. 그냥 예. 앉으셨어요. 처음이라고. 그거는 지금 원장자 무슨 하시는데 저희가 리포트 할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슬기 교수님 김정수 교수님 하시는 저도 처음이에요. 제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작업이. 지금 그럼 교수님들을 다 고사를 하셔서 그러면 제일 이 중에 위원님들 중에 연장자이시고 경험이 좀 있으신 분으로 해서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셨던 분이 좀 하겠습니다. 혹시 평가를 해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혹시 사업을 좀 관리해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수님 중에서 예. 지금 연장자로 제가 좀 먼저 그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현 위원님이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시라서 어떻게 위원장님으로 그러면 네, 예. 해주시면 예. 그러면 자리를 예. 여기 좀 바꿔주시고. 예, 그러면 위원님들 자리가 다 정해진 것으로 하고 우선 평가에 앞서서 오늘 이제 평가 시간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2시 10분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다 5분 정도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 호선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대선언을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저희가 이제 평가 보고를 원래 부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그 평가 보고 부여는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료는 저희가 이제 미리 다 좀 배포를 해드릴 상황이라서 그 시간은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표처에서 정량 평가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심사위원 평가와 이제 그 결과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간은 저희가 총 한 2시간 25분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비교 평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 평가가 끝나는 대로부터 저희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회의 선언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해서 오늘 평가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대전구치소 임대용 민간 투자 사업 우선협의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계획서의 평가에 대해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전구치소 신축 임대용 민간 투자사업 우선 후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가 순서는 간사로부터 사업 계획,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평가로 기여 및 책임 기준의 발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소개와 사업 계획,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평가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무관입니다. 대전구치소 신축 임대용 민간 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종현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제가 가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익대 김경순 위원님이십니다. 그 다음 서원대학교 원호선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 이슬기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인덕대학교 지석원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시청의 박진구 위원이십니다. 국방부 이희석 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대전구치소 신축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우선 비치된 사업 개요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 투자 사업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4년 개청한 현재 대전교도소는 수용 정원 2,600명, 현재 약 2,600명이 수용되어 있어 과밀 수용이 130%에 육박하는 초과밀 수용 교정시설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외연 확장에 따른 무한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과에 따라서 1997년 최초 이전 계획을 대전시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대전시 LH가 위탁 개발 형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위탁 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사업성 부족으로 2023년 LH에서 공기업 예탁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국회, 법무부, 기재부, 대전시, LH가 참여한 다자간 협의 끝에
대전교도소를 구치소와 교도소로 기능 분리하여 대전구치소 신축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위탁개발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협의되었습니다. 대전구치소 신축 BTL 사업은 법무부 1호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6년 4월 30일 대장지 공무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신축 예정인 대전구치소는 연면적 58,117제곱미터에 수용 인원은 약 1,7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접의 개발 예정인 대전교도소는 수용 정원 1,500명을 수용하고 사업은 완료되면 두 개 기관에 총 3,200명의 정원을 가지는 대형 기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선 협의 대상자 선정 이후에 27년의 제안서에 대한 민자 적격성을 검토를 해서 수행하고 34년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된 평가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 뒤쪽에도 두 장의 이제 부침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저희가 기준이 되는 이 하늘색 책자를 좀 봐주십시오. 이 책자의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하늘색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법무부 평가 지침인데 여기 5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나누어 있고 정성평가는 사업 계획으로 해서 70점, 정량평가는 사업 수행 능력으로 해서 30점을 저희가 배점을 잡았습니다. 정성평가의 세부 평가 항목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사업관리 계획의 15점, 설계 계획의 20점, 시공 계획의 20점, 공공 및 차별화의 15점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발표자의 오늘 참여자가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표와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을 거친 이후에 평가해 주시면 되고 점수를 합산하여서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주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선 협사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지금 한계에서 아까 단독으로 참여가 된 건데 예.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게 한계에서 참여하면 유찰이 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여기 지침에 보시면 예.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 때 제 구조의 우선 협의 대상자 선정에 2항에 이제 일개서 참여의 경우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등급이 점수 배분표가 있는데 예,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지침을 네. 드립니다. 이거는 한계서니까 배분표는 상관없이 그냥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 평가라서 네, 두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평가로 부여는 생략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평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는 30분의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이 질의를 시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슷한 평가표와 평가 사유서는 면접과 질의 응답이 종료된 후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질의 응답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 면접. 네. 그럼 발표 및 면접은 여기 그
발주처의 실무 결과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정량평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량평가 부분을 먼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량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지금 이 발주처 평가 검토 결과서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먼저 정량평가를 한 것은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1번 이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건설 법인과 설계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능력, 그리고 신인도에 대해서 4가지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배점 기준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건설 법인은 배점이 10점이고 거기에 대한 자기 평가 제안사의 자기 평가는 10점이고 평가 결과 저희가 점검했을 때 10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설계 법인에 대해서 배점 5점에 자기 평가 4.8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4.8점이 맞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영 능력에 대해서 배점 10점이었는데 자기 평가 10점이고 평가 결과도 10점이었었습니다. 신인도는 배점 5점에 자기 평가 5점, 저희 확인 결과 5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계 30점 만점에 자기 평가가 29.8점이었고 저희가 자료 평가 검토했을 때도 29.8점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좀 두꺼운 자료들이 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좀 이의가 있으시면 좀 추가 자료를 좀 보셔야 되실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게 한 부만 좀 제출이 돼서 사업계획 평가에 대한 이 자료들을 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수행 능력이 4.8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예. 사건이 4.5고 5건 이상이 5점인데 그 중간 그 점수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고주는 예. 지금 현재 설계사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지금 건설법인 4개사와 그리고 저희 설계법인 4개사가 공동소득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지분율을 이제 대로 평가를 하니까 이제 공동소득제 지분별로 이제 소수점 단위로 이제 설계가 설정이 돼서 그걸 합산한 결과 4.8점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궁금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 서류를 저희가 보실 수 있게끔 저희 준비해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사 사업이라는 것은 구성시설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포함한 저희 사업계획서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이제 저희 유사 사업은 이제 그 건설산업기본법 발표에서 정하는 모든 시설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따로 정하는 이제 건축물은 없고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걸로 평가 지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해서 건물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리고 이제 경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유자력사 연구를 활용해서 저희 도급순위 36위까지의 그 대표사 컨설시엄까지를 저희가 만점에 10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본 건설사는 이제 대표 건설사가 저기 36위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왔기 때문에 1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신인도는 저희가 AA0부터 이제 신인도를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신인도 AA0로서 대표사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5.0으로 이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신인도랑 경영 능력은 증명서가 있으니까 열람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유사사업 수행 실적은 필요하시면 저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신 거 알고 저희가 이 정상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님들 저희 사인을 좀 받도록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그 소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거 다 확인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경영 위원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 네.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버스 실무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사 과정에 평가 검토 결과서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평가 중에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및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는 청해서의 발표자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발표의 공정성을 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블라인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사는 여기 PPT가 잘 작성되는지 테스트 좀 하시고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으신가요? 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종료 1분 전에 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대전 구치소 신축 임대원 민간 투자 사업의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새로 건립될 구치소를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새로운 이정표, 자연과 도시를 잇는 선진 교정시설의 흐름, 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변 산세의 결을 담은 산의 결을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둘째, 광동 저수지를 따라 이어지는 물의 결을 통해 시설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의 결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결은 산과 물의 결을 품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교정 환경의 출발점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치가 공간 전체에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시설의 기준이 된 대전 구치소의 계획안은 설계, 시공, 사업관리, 공공성 및 차별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구치소 건립 기획 제안 내용입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전 교정시설의 조속한 이전 신축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소요되는 재정사업 대신 소요재원 선투입이 가능한 BTL 사업 방식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정 환경을 갖춘 인권 친화형 대전 구치소를 조기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지 현황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특성과 계획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며 대전 도심과 계룡시를 잇는 계백로에 접하여 접근이 용이합니다. 대지 후면으로는 산지가, 전면으로는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있어 접근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좀 화면 전환이 좀 고르지 못해서 그만큼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수동으로
그 보조 진행 경우 예방 제한 장고 이해하겠습니다. 배치대한 분석입니다. 본 교정시설의 핵심 사항인 보안성, 상징성, 대민 개방성을 기준으로 4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주 진입로 정면시설 극대화, 남동측 대민시설 최대 확보, 기관별 독립된 출입 동선 및 유지관리 영역 분리를 모두 충족한 대안 1번을 최저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설계 계획의 핵심 전략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과 상생하는 방동파크 계획입니다. 단순한 교정시설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주민 친화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입구에는 다양한 행사 유치가 가능한 커뮤니티 스트리트, 다목적 구장과 함께 실내 체육관, 파크 골프장 등 풍부한 문화체육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인접 녹지축을 따라 숲속 야영장과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인 방동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둘레길 코스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관별 영역 분리와 개방 영역 최대 확보를 고려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먼저 주치소와 교도소의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기관별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대민 개방 영역은 지역과 연계가 유리한 남동측에 최대 확보하고 대지 레벨차를 활용하여 전면에는 체육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후면에는 교정시설과 민원동을 배치함으로써 개방 영역 접근성과 보안 영역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단계별 보안에 따른 조직 및 동선 계획입니다.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해 청사동과 민원동을 분리 배치하고 민원동 레벨을 6m 높게 설정함으로써 개방 영역과 보안 영역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방 영역부터 보안 영역까지 3단계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고 보안 영역 내부는 주 복도를 중심으로 동별 연계가 되도록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저에너지 단지 조성입니다. PV 및 BIPV를 적극 도입하여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38%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녹색 건축 인증 우량 등급, 에너지 절약 계획서 74점 이상을 확보하여 단지 전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최적 관리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EMS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치유와 휴식을 위한 중정 및 내부 데크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는 5개 데크와 중정을 통해 쾌적한 휴식과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들에게는 주 복도와 연계된 중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설계, 시공, 운영 효율을 고려한 경제적 시설 계획입니다. 지원 시설을 통합하여 외피 면적과 복도를 최소화해 공간 효율을 높이고 향후 증축이 가능한 여유 부지를 확보하여 중장기적 운영 효율을 고려했으며 수용동 표준화를 통해 공기 절감과 시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선진 교정시설의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한 동별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보안 존임한 청사동 계획입니다. 1층은 보행과 차량 출입을 양방향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근무자실을 통합 배치하여 단일 관리 포인트를 구축하고 2층은 보안 영역 내 직원 식당, 휴게 공간 및 휴게 데크를 업무 공간과 인접시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구치소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 사무실을 별도 배치하여 민간 운영사의 운영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시설을 집약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통합 지원동입니다. 보안동은 차량 출입구와 인접 배치의 감시 효율을 높이고 입출소 및 출동 동선을 분리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배식 동선은 하역부터 서비스 엘리베이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동선을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주복도를 통해 보안동과 청사동의 휴게 공간을 연결하여 근무 및 휴게의 연계성을 강화한 업무 환경을 계획했습니다.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완벽한 개호 체계를 구축한 수용동 계획입니다. 모든 수용실은 남양 배치하여 거주 환경을 향상시키고 층별 중심부에 팀 사무실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호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수용동은 기능별 연계를 고려한 배치로 독거 수용동은 의료 수용동과 인접하여 감염병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격리병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별 수용동은 후생동과 인접 배치하여 관용 작업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보안 용역과 분리하여 개방 용역과 직접 연계된 민원동입니다. 수용동과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접견 브리지 계획으로 1층 5개 공간을 최대 확보하고 수용자의 접견 이동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남자 수용자는 여자 수용자, 변호인, 공무상 접견 동선과 영역을 분리하여 수용자 간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민원동 내 카페테리아, 편의점 등 구석시설을 제한하고 이를 외부 공간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였습니다. 인면 및 단면 계획입니다. 인면 계획은 산과 물, 도시의 결을 담은 곡선 형태로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세 가지 결이 만나는 교정시설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대전 구치소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단면 계획은 대지 레벨에 수능하여 발생되는 6m 단차를 민원동 1층과 수용동 3층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동선 계획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구조 토목 계획입니다. 법무부 시설 기준에 따라 내진 내품 1등급을 적용하고 수용동 연결구, 청사 민원동 내부에 이재를 계획했습니다. 임시 칭사지와 연구 저류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강우 강도를 50년 빈도로 상향 적용하여 집중호 시 재해 대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 전기통신 소방기계 계획입니다. 365일 민간 운영 및 감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UPS, 비상발전기, 통합 관제 및 단계별 전자전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치소 외곽에는 방수총 겸용 5개 소화전을 계획하여 산불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안정적 인프라 공급을 위해 1인당 급수량을 1,430리터로 산정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시공 계획입니다. 공사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정관리 계획입니다. 유사 프로젝트의 공정계획을 분석하고 저수지 인접 산지 지역, 교정시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의 현장 및 설계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시설 평균 공기 대비 7개월 단축된 총 39개월의 공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계별 시공 시뮬레이션과 공종별 철저한 마일스톤 관리로 39개월의 최종 공사 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무죄 현장 구현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PBM 활동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빈도가 높은 장기 협착, 전도 추락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 요소별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취약공종 사전대책 수립 및 정밀 시공을 통한 고품질 확보 계획입니다. 강제 집수정, 부해체 거푸집 등 신기술 시공법과 PC 암거 및 PC 외주백 등 OSC 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현장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기 단축 실현과 고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BIM 구축을 통해 시공 오차를 줄이고 각 공종 간 교차 검토를 통한 사전 오류 제도로 시공의 정교함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최소화를 통한 민원 예방 및 갈등 관리 대책입니다. 현장 오탁수와 소음, 진동, 이산먼지 저감을 위해 침사지 및 이동식 방음벽, 주기적인 살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절성토 균형 계획을 통해 외부 반출토를 제로화하여 공사 차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관리 요소를 종합 민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친환경 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관리 계획입니다.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이 확보된 스마트 구치소 건립을 목표로 4대 중점 관리 요소 기반의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범위는 검증된 사업 추진 역량과 BTL 사업 최다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가 참여하고 소요 재원을 조달할 재무적 투자자와 준공후 시설을 운영 관리할 전문 운영사를 추가 영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입니다. 인자 적격성 검토 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 단계별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및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리스크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방적, 체계적 관리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유지하겠습니다. 과업 수행 세부 계획입니다. 기획 및 설계, 시공, 운영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보안시설의 특수성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원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전 시공성 검토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최적화된 공정관리 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을 활용해 무죄 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 41명, 시공 단계 31명의 검증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 과업 기간 동안 빈틈없는 사업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성 및 차별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대전 구치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거주자,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한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지역 소재 협력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물품 구입 등 대전 소재 업체와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 추진을 통해 약 6,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67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부속사업 계획입니다. 복합 편의점, 카페, 태양광 발전 등의 부속사업 도입으로 교정 직원과 구치소 방문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부속사업 순이익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클러스터, 커뮤니티 스트리트 등 대민 개방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지역 축제, 문화 행사를 유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교정시설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체계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계획입니다. 교정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방호, 미아팀으로 구성된 최적의 유지관리 조직 운영으로 안전한 교정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표사와 다수의 BTL 사업에 공동 참여한 관계사를 전문 운영사로 영입하여 시공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전 충남권 18개 운영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삼선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장수명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무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의 비용 산출 기준과 조달청 유사설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총 사업비는 2,478억 원, 연간 운영비는 6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최적 조달 구조를 구축하고 공정 계획에 따른 적기 자금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축 및 BTL 사업 최다 수행 실적과 독보적인 교정시설 설계 노하우를 가진 저희 컨소시엄은 법무부가 그리는 교정의 새로운 미래, 교정 민간 투자 사업 1호, 그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새로운 기준이 될 대전구치소의 성공적인 실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사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부여됩니다. 질의응답은 총 30분입니다. 발표자 및 입회자는 질의응답 준비를 완료한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30분이며 종료 1분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3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 준비되었나요? 예. 예, 참여사 준비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수님. 페이지 13페이지 지금 관광 계획을 하셨는데 관광에 그 표가 있는데 관광홀 연속에 대한 적정성하고 측면 피난이 지금 고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하고 화장실 이용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강당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은 이 주복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보통 남자 수용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메인 그 강당홀을 통해서 양쪽으로 들어있는 화장실 두 개가 모두 남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나 강당에 관련한 공간들이 형성이 되고요. 해당되는 위층, 2층구에 관련해서는 여자 수용용이 그 위에 형성되는 주복도를 통해서 별도 남자와 분리되도록 진출입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복도를 통해서 수용자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 이외에 해당되는 그 대강당을 이용하는 그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외부 공간들을 통해서 별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자와 그 위에 인원들의 그 동선은 철저하게 분리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피난 시에는 해당되는 요 양쪽에 조성되어 있는 복도를 통해서 바로 외부 쪽으로 5개 피난 공간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간 역시 1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 복도를 통해서 외부로 신속하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면 그 상부 측의 서해이동 출입구 쪽은 무대 쪽에 있는 그 출입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입술소동 출입구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나갈 출입구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주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것들은 보안 관계 배우상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가에서 나가는 부분이 바로 정말 나가는 뿔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인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별도의 보안 이중복도를 하든지 네. 보안을 위해서 필요해 보이고요. 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수시로 보게 되면 정면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대상으로 보였었는데 유리가 굉장히 쇼트너에서 많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양쪽뿐만 아니고 정면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을 좀 고려하셔서 디자인을 하신 건지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그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에 관련한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이제 계획 설계 제안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피드백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외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블 스킨 개념입니다. 안쪽에 커튼홀이 되어 있지만 바깥쪽으로 수직 루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소리들의 자체들이 인명 파사들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수직 루버가 없는 오픈 공간은 외부 공간,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제안에 관련한 이미지 노출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관련한 그 예비 인증 기준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해당되는 내용 역시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인명 파사드 계획을 원 디자인에 의도를 해치지 않은 사항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시죠? 질문하신 네, 분은 네. 저한테 기용식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는데요. 평면상에 보면은 이제 중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정이 한 5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 지원동에 이제 3개 정도가 있고 이거는 이런 계획을 따르는 게 사실은 이제 통합 지원동이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정을 두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면 그 수용동하고 그 지원동 사이에 이제 2개의 중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정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할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8페이지를 잠깐 좀 열어보시면 네, 이게 지금 기준 그 전체 1층 평면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원 시설에 관련해서는 보안동과 호생동,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교정에서는 분동 계획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분동으로 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외부 공간이 해당되는 도문으로 인해서 잘게 쪼개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외부 공간이 잘게 쪼개진다는 얘기는 그 외부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외피가 그만큼 늘어나서 에너지 효율적인 그 다음에 공간 활용성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지원동으로 단일 건물로 계획을 해서 외부 공간을 최대한 단일 공간으로 조성해서 공간의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외부 공간의 사각을 없애는 것들을 그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건물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공간의 뎁스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내부의
공간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내부 공간의 중정을 크게 두 표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 지원시설 동에 들어가 있는 중정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의 체감일 환기를 위해서 조성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중정은 그 수용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 브릿지와 연결되는 외부 공간의 중정입니다. 이 공간들 역시 이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이 이동하면서 체감 환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연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정의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의 내부 공간들은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중정을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체감 환기를 환경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을 주복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왼쪽에 두 개의 중정은 사실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것 플러스 기본적으로 중증복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중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체감 환기가 무엇보다 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심형 교정시설,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집중 배치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체감 환기가 문제가 돼서 특히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되는 시설들의 코로나가 완전히 속도로 좀 전파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감안해서 넓은 중정 공간을 통해서 체감 환기가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좀 개선을 한 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게 수용동 자체가 이게 다 외부 환기와 연결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중정이라는 게 지금 환기, 체감 이런 거랑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이 계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통합 지원동하고 수용동 사이의 어떤 일종의 보완적인 어떤 측면에서 버퍼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게 지금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족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산, 물, 도시, 산결에 대한 설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 이 구치소에 있는 기준이 1인당 2.58제곱미터가 이게 혹시 교정시설의 기준을 추격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침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침대형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별에 관련한 기준은 교정시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설계를 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수용실에 관련한 면적들은 저희가 따로 제한을 한 건 아니고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침대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침대형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들은 바닥 온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병사동에 관련해서는 의무병사동에 관련해서는 침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침대형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역시 바닥 난방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내용이지만 온돌형으로 해서 보면 목포를 깔아서 5명이 자는 공간에 수납 공간이 3개 밖에 없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면 비용을 들는 건지. 평면상에서 3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면상에서 3개이지만 그게 2단입니다. 2단이어서 기본적으로 평면 하나에 보이는 것들이 위아래로 해서 2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운동장이 추후에
되는 공간을 고려해서 그 해당 공간을 반영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운동 공간이 저희가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굉장히 넓게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미결수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기결수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차로 교정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장을 제한을 한 사항이고요. 그 뒤쪽으로 기존 운동장이 약 한 3동 정도, 정확히 하기에는 저희가 계산하면 한 540명 정도의 수용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 3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공정기간이 39개월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46개월인데 네. 근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21페이지 보게 되면 피시공법이라든가 PC 쪽하고 무해체 거푸집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부대 시설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걸 좀 제시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구치소고 수용동이면 모듈러나 아니면 피시공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경비를 더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반복적인 형태의 이런 구치소의 모습이다 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피시공법이나 모듈러를 적용을 안 하는 혹시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고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외주벽 같은 경우에는 PC 외주벽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넓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수 안보에 대한 부분도 PC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다만 이제 수용동에 대해서는 여러 동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모듈러 검토도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한 조닝을 한 3동씩 이루게 되면은 동기적으로는 엄청난 그렇게 모듈러를 했을 때 단축적인 것보다는 품질 향상에 조금은 저희는 중점을 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도 결국에는 모듈러 계획에 대한 기본 추가적인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최초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동기 단축이라든지 PC적인 부분들을 OS 신고를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해체 거푸집이라는 게 데크 플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무해체 거푸집 하면 데크 슬래브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하고 대부분 이제 고에 이루어지는 거푸집이 무해체 거푸집으로 사용할 경우에 좀 안전에도 많이 유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에도 이제 무해체 거푸집을 적용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 절성토를 최소화해서 이 사토에 대한 것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발표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경사지고 산지다 보니까 아마 절수되는 것도 있고 손질되는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절성토량을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네. 제안서에 보시면 토목 계획 쪽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토목량을 좀 몇 페이지죠? 잠시만요. 네, 지금 제안서 A3 페이지로 2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PT는 17페이지. PT3에서는 17페이지가 되겠고요. 제안서의 토목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A3 2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목량을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전체 구치소와 교도소를 지금 동시에 하게 되는 마스터 플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계획을 할 때는 전체 부지에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감안한 절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시공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구치소 쪽의 부지 자체로 절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기준으로 단지 레벨을 다시 재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관련한 영역 자체가 절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계획은 한 사항입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동시에 진행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경계부에서의 그 간섭 부분이 좀 일부 발생을 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한 내용들은 추후 그 교도소를 진행하는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공사 중에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 기간을 39개월 판단했는데 여기가 지금 개발 연력이 53만 정도부터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3만 정도부터 넘게 되게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유전지역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월 되게 되면 공사 기간 상당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해당 부분을 혹시 체크하셨습니까? 네, 지금 문화재 검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사 착공 전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안한 공사 기간은 29년 9월달에 착공하는 일정을 제시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주무관청과 이제 사업 시행자에서 추진해야 될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쪽에서는 지휘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고 공공청사 기준의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상에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기간을 일정 할애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문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문화재가 발생이 돼서 그걸 조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유전 지역 사이트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시결돼야지 이게 총사학비 예상사다 보니까 예산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사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잘 체킹해서 최초 제안서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은 네, 원성입니다. 저 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첫 번째 단이랑 그다음에 그냥 4번 이걸 봤을 때 지금 북동 쪽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신 게 혹시 저기 산책로에 연결된 데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해당되는 부지 우측으로 방동 저수지와 방동 유원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 플러스 해당되는 기존의 길들이 이 부지를 통해서 계속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 배치 계획에서 그 부지의 우측면을 개방 공간으로 제한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그 화합의 강정 위에 지금 그 빛의 회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빛의 회랑이랑 그다음에 산책로를 지금 다 이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위쪽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연결은 좀 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배치도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안 펜스들이 이 구간에 형성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식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용동에 관련한 그 시설들에 관련한 그 어느 정도 접근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조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메인 루트는 정면에 조성되어 있는 개방 공간과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 그 개방 목지 연결해서 우측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방동 저수지 유원지와 연계하는 것을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저 화합의 감정하고 그다음 커뮤니티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저기가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이 정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보안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성되어 있는 화합의 광장은 구치소와 교도소가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공간은 일반 대림 개방 공간은 아닙니다. 이 정문 아래쪽에 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 스트리트 이하 밑에 주 진입 계획로까지 조성되어 있는 이 외부 공간이 어떻게 보면 대림 개방 공간이고 구속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10페이지 보시면 1층 평면도를 보시면요. 10페이지.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총사동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사동이 지금 긴 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긴 바 형태가 이제 그렇게 좀 약점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동선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객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상당히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장실이요. 지금 지금 1층 평면도에서 지금 지금 청사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에 지금 그 북서 쪽 부분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은 청사 주출입구하고 거기까지가 제가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대략 60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60m를 화장실을 간다는 게 이게 꽤 저희가 동선이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 정도가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지? 네, 우선 화장실의 개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청사 자체가 되게 세장으로 길게 되어 있는 하류는 그 외부의 교정 시설을 그 배치를 할 때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청사를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혐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벽, 담장을 최대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자 그 계획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장형의 이 뒤쪽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주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들에 관련한 설치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래쪽에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자유로운 그 사무 공간들이 조성이 되고 이 뒤쪽으로는 창 개방 공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지원 시설인 화장실, 창고 등이 이 뒤쪽 후면부에 배치를 한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화장실에 관련한 위치나 개소 등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을 많이 의원님이 해주셔서 일단은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그 공정에 대한 거를 프로필을 해주셨는데 유사사를 46개월을 7개월을 단축해서 37개월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단축되어 있는지 사실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금 우려되는데 19페이지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네. 네. 첫 번째는 시작할 때 보면 지금 성면 철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스케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성면이 있는 자재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 좀 미리 파악이 돼야 될 건데 그건 이제 사전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현재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민가가 한 20여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계획을 짤 때는 요 철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대 토목하는 부분들을 일부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검토하는 부분을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기하고 공사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공정비를 지금 3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공정비 너무 짧게 한 달 반 정도씩만 표현을 해주셨고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 공정비를 봐야 될 텐데 이게 어쨌든 7개월을 단축을 해놓으셨다고 하면 이 공정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공정비 3번에 대한 이 클리어런스가 조금만 이게 이 공기가 앞뒤로 밀리게 되면 혹시 골조라든가 토공사가 어디 있겠냐에 따라서 공정에 대한 그 여유율이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OSC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지금 공사비에 어느 정도 사업비에도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돌발적으로 공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